반갑습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부모 되기 주제로 함께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박경숙입니다. 오늘 아이와 함께 행복한 부모 되기 주제로 첫 번째, 행복한 부모가 좋은 부모다. 두 번째, 지혜로운 부모의 훈육기술. 세 번째, 행복을 찾아주는 대화법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좋은 부모는 부모 자신이 먼저 행복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행복한 부모를 바라보는 아이는 자신 또한 이러한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담고자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복이 곧 아이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의 행복은 부모의 행복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가정에 불행한 일, 아픔, 힘듦 이러한 것들이 계속 거슬러서 조사해보면 결국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아이가 속해 있는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이러한 환경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자녀의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부모-자녀 관계보다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비싼 장난감도 맛있는 음식도 아닌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엄마 아빠가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모습을 가장 선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기 이전에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들,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해도 의견의 충돌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의견의 충돌을 이야기하다 보면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없는 장소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해서 그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간다면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을 보는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행복한 자녀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행복해 라는 신호, 엄마 아빠 이렇게 행복해, 우리 아이도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아이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 사인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행복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늘 항상 언제나 밝은 미소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밝은 미소로 다가가신다면 아이들은 우리 엄마 오늘 행복하네? 아빠도 행복해. 나도 같이 행복해. 그럼 우리 아이들의 정서가 편안해지고 편안한 정서 속에선 아이가 원하는 어떠한 말들도 부모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아이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행복한 부모의 특징, 미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스스로를 거울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미소를 가지는 것은요, 항상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행복을 찾는 것도 습관이 필요하고 그러한 습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긍정적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또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컵에 물이 보입니다. 물이 어느 만큼 있어요? 네, 물이 반 있습니다. 컵에 반만큼 물이 있는데 긍정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컵에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하는 순간 미소가 지어지게 되고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고 곧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 컵 속에 물을 보고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불안하고 걱정이 생기고
내 행복지수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행복의 지수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긍정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준치에 100점을 두면은 행복지수가 자꾸 낮아진다라고 해요. 100점 맞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기준선을 50점 정도로만 둔다면 그 사람은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51점만 되어도 와, 나는 정말 행복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러한 행복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행복한 부모가 되었다면 다음은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훈련 또한 행복해지기 위한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행복한 부모가 되려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뭔가 부족한 것을 자꾸 찾아보기보다는 내 아이의 장점을 찾는 데 더 시간을 투자한다면 아이의 모습 또한 그리고 부모의 모습 또한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장점 찾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장점 찾는 것을 우리 아이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라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관심을 갖지 않고 대강 보시면 아이의 장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아이의 관심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본다면 그러한 장점들이 잘 찾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 어렸을 때 100일 전후에 아이 태어났을 때 돌보실 때 혹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우리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잠이 와서 우는지 또는 응가를 해서 우는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너무나 정말 마술처럼 잘 맞추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이에게 사랑 어린 따뜻한 관심의 눈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신다면 우리 아이에게는 무한한 장점들이 있고 그러한 무한한 장점들을 찾아줄 때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 찾기에 치중하지 않고 단점에 치중하게 되면 아이들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래,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아니라고 했어. 나 이것도 못한다라고 했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되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게 되고 자기의 자아상이 나빠지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점점점 축적되었을 때는 분노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많이 분노로 쌓인 아이들은 사춘기 때 부모님들께 이런 말을 훅 던집니다. 엄마 아빠가 나 왜 이렇게 낳았어? 왜 이렇게 키웠어? 이러한 분노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의 장점을 보고 또 아이들의 장점을 많이 발견해서 이야기를 하게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다른 더 많은 장점들, 더 많은 좋은 점들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나는 참 괜찮은 아이야? 엄마 아빠가 나 참 멋진 아이라고 했어. 이렇게 긍정의 말들을 많이 듣고 장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겨나게 되겠죠. 나는 정말 괜찮아.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줬잖아.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아이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표현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표현을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은요, 주변에 당연히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대인관계가 좋아지니까 다른 사람과 잘 의사소통을 해서 협동정신 또한 발전할 수 있고 어떤 살다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그것을 빨리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상처 회복 능력 또한 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고 싶으세요? 단점 찾기요? 아니면 장점 찾기요? 네,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학교 보물찾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대략 보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보물찾기를 위해서 정말 정성과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정말 중요한 영유아기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내 아이의 장점을 찾아주시면 아이의 행복지수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 아이들 함께 행복해졌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행복할 수만 있을까요? 가끔은 아이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됩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맞아? 라는 어떤 의문점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훈육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항상 어떤 일들을 그대로 한다면 아이가 아니겠죠. 가끔은 부모가 바라지 않는 일,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하는가, 그것 또한 부모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만 0세에서 2세까지를 아이들의 좋은 양육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고,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가 아이의 훈육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가 아이들을 훈육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훈육하기에 쉽다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한다거나 어떤 체벌을 주는 것들은 상당히 나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봤을 때 체벌은 폭력을 부추긴다는 연구를 가져왔는데요. 체벌의 유일한 효과는 즉각적인 수능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할 때 이런 채찍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체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서는요, 장기적으로 이러한 체벌을 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로 하여금 반항심을 증가하게 하고, 나중에 체벌받은 아이들이 훨씬 성인이 되었을 때 폭력을 행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체벌을 통한 훈육이 아니라 아이와 대화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런 훈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지혜로운 부모의 훈육 기술은요, 가장 먼저 아이를 훈육하기 전에 부모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부모도 우리 아이의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만 1세 때 부모가 처음이고 우리 아이가 3살이 되면 3살 때 부모로서 처음이기 때문에, 20살이 되면 20살 부모로서 처음이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실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 실수를 아이들한테 인정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창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 것은, 부모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 아이에게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먼저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실수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지요. 그리고 다시 더 잘 시도해보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혹 잘못을 했더라도 부모에게 어떤 지탄을 받을까봐 은폐한다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겠죠.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나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남에게 그러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부모님의 모범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도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바빠서 아이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 만나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오늘 아침에 소리 질러서 미안해. 많이 놀랐지. 엄마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오해해서 미안해. 엄마가 다음에는 우리 민수 얘기부터 들어볼게. 라고 이렇게 엄마의, 아빠의 실수를 인정하신다면 아이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대화와 상호작용이 아주 무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사춘기에서도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그런 소통의 단절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혜로운 부모는요, 어떤 문제 행동이 발견됐을 때 아이들의 성격이나 인격에 대해서는 꾸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하임 기너트는 아이의 인격을 꾸짖지 않고도 충분히 화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은 바로 아이가 어떤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 놓여졌다면 그러한 보이는 상황에 대했으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화가 났다면 부모의 화난 감정을 그대로
제대로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화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화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물컵을 가지고 엄마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걸어옵니다. 근데 4살 된 아이는 아직 눈과 손의 협응력, 신체 조절 능력이 완벽하지 않겠죠. 물을 조금씩 흘리면서 엄마에게 물을 주러 옵니다. 근데 엄마는 뭐예요? 오지마 엄마가 가지러 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아이는 조금 전에 엄마가 목마르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띠뚱띠뚱 오다가 물을 그만 헉 엎질러 버렸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아, 물이 엎질러졌네. 물이 쏟아졌구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린 화난 감정을 그 순간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야! 하지 마라 했지. 엄마가 먹는다 했잖아. 그것도 하나 못 가져와? 아이에게 어떤 비난의 목소리 또는 아이에게 화를 내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다음부터는 내가 물을 뜨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 생각이 오기 전에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는 나 싫어하나 봐. 엄마 나 좋아하지 않나 봐.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섬찟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께서 화를 내시면 그것을 같이 맞설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신체적으로도 또 끝으로 봤을 때 내가 엄마 아빠보다 아직은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상처를 받은 감정들을 축적해 놓는다라고 해요. 이러한 화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그 화난 감정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되는 사람이 진정을 다해서 사과할 때 그 화난 감정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소리치고 화를 낸다면 그것이 점점점 쌓여서 언제? 사춘기 때 폭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화난 감정들은 우리가 용수철과 같이 쌓여있다라고 하는데 용수철 어떻게 돼요? 한 번 누를 때 요만큼 눌러져요. 근데 조금 더 누르다가 풀어주면 이렇게 튕겨나와요. 근데 끝까지 그러한 힘을 다해서 눌러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큰 힘을 가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한 대상이 바로 사춘기 때 부모님들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난 감정을 화풀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났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물을 쏟았구나. 엄마가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우리 민수가 가져오다가 쏟아서 여기 엄마 방금 청소했는데 다시 청소 다 해야 돼서 엄마 좀 힘들어.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의 그 마음을 아신다면 엄마가 목마르다고 해서 물 가지고 온다고 너무 고마워. 근데 물 쏟아서 많이 놀랐지? 아이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신다면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그만큼 더 따뜻한 관계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화난 감정을 아이에게 잘 전달했을 때 이것 또한 아이에게 그것이 교육이 되어서 아이들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실수하셨을 때 엄마 괜찮아. 엄마 그럴 수 있지. 나도 예전에 실수했잖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부모 자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 가정의 행복 지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기질에 따른 양육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질을 3가지로 크게 순둥이형, 체제거부형, 대기만성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순둥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참 착해.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전혀 문제 없어.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그대로 이렇게만 자라게 하신다면 나중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서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가 해줘. 흔히 우리 말하는 마마보이로 자라게 할 확률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아이에게는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어떤 선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어린이집 유치원 가기 전에 양말을 두 켤레 꺼내놓고 오늘 아침에 어떤 양말을 신고 갈까? 라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선택을 처음 해보는 아이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 엄마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벌써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우리 아이에게 다 해주었구나.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우리 민수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민수가 고르는 양말을 어떤 걸 고를지 엄마 너무 궁금한데 하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빨리 못 기다린다고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몰라?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 라고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순둥이형 기질아이에겐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이가 어렵게 양말 한 켤레를 골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와, 정말 잘 선택했구나. 엄마도 그 양말이었으면 했는데 하고 아이에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다음부터 아이가 또 다른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죠. 또 어렵게 선택을 했는데 부모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해주셨다면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다음에도 엄마 나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존감도 함께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2개로 시작했다면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때쯤 3개, 4개, 5개 개수를 늘려보고 또 선택의 기회도 더 다양하게 주신다면 이러한 아이들은 훨씬 더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도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제 거부형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키우실 때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위험한 일들만 해요. 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상당히 모험적인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크게 될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저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고 싶은데 뭔가 도전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럴 때 무조건 안 돼, 위험해, 하지 마 이런 부정의 언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먼저 한번 읽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아, 거기서 한번 뛰어보고 싶구나. 엄마, 나 슈퍼맨처럼 날아보고 싶었어. 아이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그래, 슈퍼맨처럼 멋지게 날아보고 싶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뛰면 너무 위험해서 사랑하는 민수가 다칠까 봐 엄마가 걱정이 돼. 그럼 어떻게 안 다치고 뛰어볼 수 있을까? 아이랑 함께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그것까지 생각하기 힘들 때는 부모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뛰면 위험하지만 저기 침대에 엄마가 푹신한 이불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한번 뛰어보는 건 어떨까? 또는 소파가 있고 우리 거기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매트 위에 뛰어보는 건 어떨까? 아이가 많이 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모험을 실컷 해본 아이는요, 다음에 부모님 계실 때, 안 계실 때 뛰거나 이런 위험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 돼, 하지 마라고 했던 아이들은 부모님 안 볼 때 해보고 싶은 건 또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모험을 허락하는 것도 체제 거부형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모의 훈육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 만성형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속이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공감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아이의 속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또는 그 느린 과정이 끝나면 어느 시기에는 또 훨씬 빠르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의 기준에 맞추어서 부모, 엄마, 아빠의 기준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속도에 공감하면서 맞추어 간다면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하면서 부모와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겠죠. 특히 이 아이들이 이제 만 3세, 5살 정도가 되면 나 혼자, 내가 할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신발을 신을 때도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특히 등원 준비하기 전에 부모와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부모님들 마음은 어떠세요? 급하시잖아요. 스쿨버스 차가 갈까 봐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해서 빨리 진짜 엄마가 해줄게 라면서 아침에 울고 나오는 부모님, 자녀 관계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이가 꼭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시기라면 아침에 준비 시간을 5분만 더 일찍 준비하신다면 아이가 신발을 신을 때 편안하게 신을 수 있도록 기다려 줄 수 있겠죠.
그러한 지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발휘하시면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가 그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지혜로운 부모의 훈육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끝으로 이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찾아주는 대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라고 하면 내가 뭔가 이야기를 전해야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정말 좋은 대화는요. 정말 아이와 또는 상대방과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보다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말하는 것보다가 경청, 잘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거야 판단 처방하기 전에 진정으로 먼저 경청하고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하는 것이 대화법의 첫 번째 기술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청을 우리가 한자로 풀이해보면 기울일 경에 들을 청 쓰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그 사람에게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죠. 그냥 눈은 다른 데 보면서 들어주는 거, 그건 경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청만 잘해도 대화가 또 상담에서 70% 이상은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이에게 잘 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흔히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엄마가 바쁘게 이제 저녁 준비하시면서 설거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다녀온 아이가 엄마 하고 불러요. 그럼 어머니 어떻게 대답하세요? 처음엔 기분 좋게 부드러운 미소 짓는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엄마 듣고 있어 말해. 그럼 아이가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아이가 또다시 한번 부릅니다. 엄마! 그럼 아이의 그 두 번 엄마라는 목소리들이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더 조금 차가워지기 시작하죠. 엄마 듣고 있다니까. 그럼 아이는 다시 엄마 치맛자락을 당기면서 엄마 하고 세 번째 부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엄마 지금 설거지하는 거 안 보여? 듣고 있다고 그랬잖아. 이야기해. 라고 하면 아이가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죠. 알았어 하고 아이는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준비가 우리 엄마는 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인들은 귀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청각으로. 근데 영유아기의 아이들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청각 더하기 시각으로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했을 때는 아이와 시선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해 볼까? 엄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가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 이래서 나 기분 참 좋았다? 또는 엄마 나 이래서 참 속상했어.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이 얘기를 경청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의 첫 번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말 안 해도 알아. 엄마 딱 보면 알아. 라는 이야기들은 아이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아이의 이야기를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를 크게 열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으면 다음은 반영적 경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거울에 비추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아이가 너무 슬프게 울고 있어요. 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엄마 하고 이야기를 하고 울고 있으면 왜 울어? 뚝! 이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많이 슬프구나. 뭔가 많이 힘들구나. 화가 나 있구나.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구나. 엄마가 느끼시는 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끝에 구나만 붙여주시면 돼요. 너 화났지? 그게 아니에요.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얘기했을 때 아이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화난 게 아니고 잠이 너무 와서 눈물이 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얘기를 잘 듣고 난 다음에 아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데요. 그 다음 기술은 아이가 이야기했던 거에 또 군화를 붙이면 돼요.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힘들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 다음 더 싸울 일이 없이 그럼 엄마랑 가서 잘까? 해서 엄마가 재워줄게 한다면 그냥 행복한 부모 자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울지 말고 얘기해. 엄마가 울면 안 들린다 그랬지. 뚝! 잠 오면 잠 온다고 얘기했지. 왜 울어? 이렇게 아이를 비난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아이는 그 마음에서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마음에서 더 슬프고 힘들어서 대화가 단절이 되고 대화가 단절이 되면 곧 행복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소수민족이지만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민족 다 알고 계시죠? 유대인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정교육, 부모의 어떤 역할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모님들이 유대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마따 호셰프라고 합니다. 이 마따 호셰프를 우리 풀이를 하면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부모가 다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묻는다라고 하죠. 그럴 때도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행복한 부모야, 나는 행복한 부모야, 그러니까 너가 얘기해도 돼 라는 사인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고 네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소를 딱 끄는 상태에서 네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엄마 화났나 봐. 우리 엄마 지금 행복하지 않나 봐.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 봐. 그래서 대화를 단절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주시고 아이 얘기를 경청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신 다음에 네 생각은 어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함께 합의점을 찾아가고 문제 해결을 찾아간다면 아이에게 사고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도 길러지고 그만큼 가정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3가지 제가 함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부모님들께서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같이 행복하게 잘 이루어진 행복한 가정에는요 3가지 소리가 들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 3가지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리는 소리는 뭘까요? 네, 칭찬의 박수 소리. 네, 박수 소리, 박수. 네, 박수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빠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 동물들에게서도 마찬가지죠. 흔히 칭찬은 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좋은 소리를 듣고 자란 식물들도 잘 자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칭찬의 박수 소리를 들으면 그 가정엔 행복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 가족에서 들리면 좋은 행복한 소리는 즐거운 노래소리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아이들 깨울 때 노래소리 들려주면서 깨우셨나요? 네, 그런 어머님 정말 최고 부모님이십니다.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 노래를 들려주면서 행복하게 깨우면 그 아이의 하루는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라 그랬지, 왜 늦잠 자, 비난과 어떤 훈계나 좋지 않은 언어들을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요. 원에 가서도 유치원 어린이집 가서도 친구와 다투게 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노래로서 우리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동요도 괜찮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또는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도 괜찮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깨워주신다면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지겠죠. 마지막 3번째 소리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소리가 들리면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소리, 바로 웃음소리입니다. 칭찬해주고 노래를 하는데 웃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칭찬하고 노래하면 웃음소리는 그대로 보너스로 따라오는 선물과 같은 거죠. 이 3가지 소리를 한꺼번에 들리게 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뜬다 뜬다 아십니까? 비행기 노래인데요. 그냥 개사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아침에 깨우실 때 이렇게 한번 깨워보시면 어떨까요? 뜬다 뜬다 김민수 날아라 하시면서 아이를 일어나라는 말 하실 필요 없어요. 간질간질 하면서 쭉쭉쭉 스킨십 해주면서 안마해주면서 이러면 아이가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일어난다 김민수 노래 부르면서 함께 또 깨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비행기 노래뿐만 아니라 평소에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도 괜찮습니다. 엄마를 보면 나도 몰래 뛰어가 안기고 싶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이죠 하면서 아이를 꼭 안아준다거나 뽀뽀해준다거나 이런 스킨십을 해주면 아이가 울면서 화내면서 일어날 아이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아침을
행복하게 열어주는 우리 부모님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는 최고의 부모님이 되실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의 말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부모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슈바이처 박사에게 물었더니 박사님께서 잠깐 고민에 잠기시더니 이 3가지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부모님께서도 이 3가지만 지켜주신다면 행복한 그리고 성공적인 우리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본보기. 둘째 역시 본보기. 셋째도 역시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내 아이가 인사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내가 먼저 엄마 아빠가 인사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내가 먼저 책과 가까이 하면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엄마 아빠가 먼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행복한 자녀, 행복한 부모,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행복한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훈련하셔서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